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어느 누군가를 형사 고소했는데 최근에 경찰서로부터 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불송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서로부터 하나의 문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거기에 대한 사후 절차, 그 다음 절차를 궁금해 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넉 달 전인가요? 2021년 바뀐 형사고소제도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둔 게 있죠.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형사고소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든 아니면 피의자든 자신들이 처리한 수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줍니다. 법상 통지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 통지서라고 해서 고소인의 경우에 또는 피의자의 경우에 사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각자 보냅니다. 이렇게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의 통지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더라, 그래서 송치하지 않겠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이전 제도와 방식이 같습니다. 어차피 혐의가 인정되면 증거물과 사건 기록들을 검찰로 넘기죠. 그것은 예전 제도와 같은데, 수사를 했더니 이게 혐의가 없다, 아니면 공소권이 없다, 아니면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죄가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2021년 바뀐 형사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검찰은 재수사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서 불송치된 기록을 불송치 결정 이유서하고를 검찰로 보냅니다. 보내면 검찰에서 90일 동안 그 사건을 기록 검토를 할 수 있죠. 기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온 어떤 사건, 피해자가 약 150억 상당의 횡령,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그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 사건을 보고 이것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던 사건,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상 재수사 요청을 검찰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검찰이 90일간을 기록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또 90일 이상이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여러 군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통계가 한번 나왔죠. 주목할 만한 통계입니다. 그 2021년도 1월 달에서 3월 사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이, 그럼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사건 비율을 한번 통계를 내본 게 있더군요. 거기 보니까 퍼센터지로는 4.5%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서 10,000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중에 450건 정도만 재수사 요청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가 나타난 그 150억 횡령 사건 규모도 크고 피해도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통계에 비추어서도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이 너무나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이 만약에 일반 고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검사님이 재수사 요청하기를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다가 90일이 넘겨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유는 다양하죠. 혐의 없음, 혐의 없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형법상 규정이 없다거나 형사특별법상을 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범죄 인정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봤는데 증거관계가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공소권 없음 결정,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피해자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건 다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했을 경우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고소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 여부, 즉 무고 혐의 판단을 반드시 하도록 경찰 사무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고소 남발 국가이다 보니까 허위사실이나 아니면 전혀 이야기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무고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고소하는 경우에 그 부분 무고 혐의 부분이 판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자, 이제 고소인 말고 피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조사를 받고 이제 집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에서 그 불송치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피의자가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는 이제 마음 놓고 지내도 됩니까?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상대방이 고소했지만 이제 경찰이 나를 불송치 결정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 손에 쥔 고소인이 추가 검토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만약에 검사님이 재수사 요청을 한 자체를 우리가 그 고소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고소인의 사건을 검토해 보니까 내가 이의 신청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가 있겠죠. 검찰은 재수사 소송을 요청했고 고소인은 그 재수사 요청한 사실을 모르고 이의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경찰은 그 재수사하던 것을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바로 그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그렇게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 그럼 기한이 있느냐? 예전에 그 형사제도에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 또는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라는 절차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30일 내에 하지 아니하면 항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이런 1차 종결권이 있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 아직까지는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며칠 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 규정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는 현재까지는 기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고소인이나 고발 입장에서는 기한, 이의 신청 기한은 없다 손치더라도 사건이 계속 연장되고 길어지는 경우에는 증거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기억이 자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제도를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 국민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 내가 의견 표시를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검사님한테 가서 검찰청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뭐 형사 변호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추가 뭐 증거를 내고 가해자 처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의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죠.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죄가 안 된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굳이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안 가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분이 있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연락을 해서 자, 이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처리할 거냐 서로 협의 과정도 거쳤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에서 불벌죄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의사 처음에는 고소장 넣을 때는 처벌의사 있었겠지만 지금도 처벌의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보다 빠르게 종결 처리하는 그런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경찰 단계의 방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바뀐 형사고소제도 사법 절차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가 아주 중요하게 되어버렸다. 고소인이라면 다툴 것이 있으면 고소인도 경찰 단계에서 집중 포괄해야 될 것이고 반대 입장인 피의자, 피고소인이 방어를 하기 위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경찰 단계에서 방어를 위한 모든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찰 수사 단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느냐, 검찰에 있느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사권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건, 내가 조사받는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되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에 대한 다툼을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덕분에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